꿀팁 한번 이제 정리를 제가 또 이제 정달 김프로니까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는 자신만의 어떤 그런 어휘 또는 뭐 구문이나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된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전을 활용해라. 네, 그리고 또 우리 송프로 선생님이 또 다른 그 닉네임이 워킹 딕셔너리 네. 걸어 댕기는 사전이었어요. 그렇죠? 네, 걸어 댕기는 사전을 활용해라. 활자 매체를 통한 기억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영어는 시시각각 때때로 수시로 네. 이렇게 공부를 해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칭 별명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예, 살아있는 문제은행 살아있는 문제은행 족보. 기출 문제를 거의 다 암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족보 송프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족보. 우리 네, 족보 여기까지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저 퇴근해도 되죠? 아니 계속 듣고 있었다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잘하네. 퇴근해도 되죠? 결국은 지자랑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예비고1 현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비하기 위한 학습 방향, 학습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수달 원장님께서 그리고 오늘 새로운 또 닉네임이 주어졌죠? 천주교 신자신데 존, 네. 존 수학. 좋은 수학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좋은 수학. 그렇죠, 좋은 수학. 네. 네. 우리 수달 원장님께서 우리 현재 중3 예비고1 학생들의 수학 학습 전략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송프로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공통점 있나요? 거의 다 공통인 것 같아요. 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아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짜투리 시간에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 10분이면 뭐 네.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빼고, 네. 그러니까 그 공식이라도 하나 암기해라. 왜 공식을 꼭 그 정독 시간에 하지 말고 네. 그 짜투리 시간에 그런 걸 틈틈이 암기하는 거. 근데 거의 지금 다 겹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공부 방법이 과목에 다름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기본적인 거는 어떤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거에 개의치 마시고 네, 선생님이 항상 평소에 강조하시는 네. 예비 고1 학생들의 수학 학습 방향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5월이니까 한 뭐 10개월, 9개월 정도 남았나요? 네. 3월 입학할 때까지. 내년 3월까지. 네. 그러니까 예비 고1, 중3 친구들이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고 또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셨듯이 5월 달은 잘못하면 그냥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네. 잘 이제 그 장기 그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3월, 2월 말까지 내가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성적이 좌우되니까 네. 지금 그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는 네, 네. 팩트가 되겠죠. 네. 근데 그 시기를 지금 잘 아까 송프로님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네. 그래서 좀 놀다가 이제 해야지. 또 여름 방학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여름 방학 되면 이제 9월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시간이 겨울방학부터 지나가요. 해야지. 네. 네. 그러다 이제 고1 때부터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점심까지. 나중에 가면 이제 수능 전날 해야지 아니면 재수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학 이제 다른 과목도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많이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한번 고등학교 걸 봐보면 또 내 지금 실력이 어떤가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혹시 그 동생이라든가 후배들이 있다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중3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독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중3의 중요성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수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네, 해도 네. 되죠? 네. 네. 근데 수학 선생님들은 대체로 네. 중학교 3학년 때 왜 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안 풀게 하는 건가요? 아직 그러니까 네. 수학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중3 때는 중학교 과정만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는 그 단계별로 나오거든요.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네.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3월 달 거라도 좀 보게요. 3월 달 거는 이제 중3까지를 다 마무리됐을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는 많이 부분이고, 네. 그 수학학원에서 최상반인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3월 달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 감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 아까 영어도 뭐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하듯이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푼다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 영어에서 뭐 단어라든지 이런 걸 암기하듯이 수학에서는 기본 공식이 딱 암기가 돼야지 그거에 준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서 사고력을 길러야지 내 실력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영어 단어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알아야만 뭐 독해가 되는 것처럼 수학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공식은 그냥 툭 치면 툭툭툭 나올 정도가 돼야만 맞아요. 실전에서 활용할 수가 맞아요. 있죠. 왜냐하면 실전 문제 풀 때 그 공식을 끄집어내는 부분까지 그게 이루어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저희가 구구단 외우듯이 기본적인 공식은 암기가 돼야만 고등학교 가서 적응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해야 될 게 나 자신만의 노트를 꼭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처음에 노트를 만들 경우에는 기본기만 쭉 내가 정리를 하더라도 반복해서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준해서 문제 풀어보는 거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병행해서 아까 이제 송프로님 말씀하셨듯이 뭐 처음에는 쭉 한번 써보고 거기에서 뭐 단거나 시키듯이 수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그 단원에 나오는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해놓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거기에 유사 유형들이라든가 또 특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놓으면 그 노트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전체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꼭 노트 정리는 해놨으면 그게 처음에는 처음 공부할 때는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 정리하는 게 많아지겠죠.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내가 이제 체험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권화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엑기스만 딱 남는 거니까. 그래서 요 뭐 구독을 우리 요 사이다 스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문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기본 노트를 제가 만들어서 그대로 그걸 써놓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본인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덧붙이게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은 학생들이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달 원장님께서도 아까 송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만의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라. 근데 이거는 국어 과목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노트를 애들 현장에서 수업할 때는 노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기본적인 이제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문제 뭐 문학이 됐든 뭐 독서 비문학이 됐든 문법이 됐든 화법이 됐든 작문이 됐든 기본 나오는 문학 유형이 있으면 그 유형별로 이제 노트 정리를 딱 해서 문제를 풀다가 내가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트를 틀렸다. 그럼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트는 어떤 식으로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노트에 이제 목차까지 있으니까 목차 딱 보고 몇 페이지 찾아서 내가 이래서 이거는 놓쳤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노트를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좋은 그런 학습 방법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영어를 가르치시는 송프로 선생님, 수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수달 원장님,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과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예전에 저랑 그 친분이 있으신 그 과학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물 해가지고 노트를 그냥 만들어주고. 그분이시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창조하신 분. 창조학원에 조현기 원장님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물화생지 전체에 대해서 노트를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이. 근데 그게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아이들한테는 하나의 결과물이 되는 거고 마치 훈장처럼 뿌듯하고 내가 뭔가 이루었구나 어떤 그런 성취감 부분도 좋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개념이나 뭐 파트에서 뭐 원소 파트에서 틀렸다 그러면 원소 파트 찾아서 다시 정리하고 이런 이제 맥락이 비슷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시간을 늘려라. 시간을 공부하는 학습량. 학습량.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틈틈이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자리에 앉았을 때 최소 2시간 정도는 앉아 있어라.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가 나오는데 모의고사나 수능은 거의 100분 시험을 봐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해놔서 좀 앉아 있는 습관을 들여야지. 최소 100분 이상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실전에서도 그 100분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달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술자리 같은 데 하면 평균 100분 동안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100분 2시간 전에 네. 화장실 가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잘 안 가시죠. 그냥 무조건 2시간은 앉아서 그렇죠. 술을 드시거나 뭐 음식을 드시거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조용하시면 이제 잠깐 주시죠. 그렇죠. 예. 아, 그게 또 그런 데서 나오네요. 어디 가셨어? 했는데 옆에 졸고 계셔. 예, 중요한 부분은 아, 죄송합니다. 학습량을 늘리는데 책상에 앉아서 최소한 2시간 이상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고등 수학 부분에서 그게 내신 시험이 됐든 수능 시험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앉아서 저처럼 졸으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지만 네. 또 이제 틀린 문제들 네. 공부 수학에서 아까도 거의 연계가 되지만 오답 노트 제 오답 문제는 다시 한번 왜냐면 수학도 그렇지만 틀린 문제는 또 틀리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잘 안 됐던 것들은 꼭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도 필요하지만 맞은 문제 중에서도 왜 긴가민가해서 그렇죠. 또 맞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도 오답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답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표본이 안 되니까 내가 그래도 문제를 풀어보는데 몇 번 풀어보면 또 풀리고 이런 문제들은 굳이 오답 정리는 안 해놓는 게 그러니까 딱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이 유형은 나는 진짜 안 된다라는 거 내 최약점이다. 그렇죠. 그것만 엑기스만 딱 정리를 그렇죠. 하는 것이 그 필요하다. 양이 많아지면 그건 오답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문제집이라고 봐야죠. 시중. 정리를 했는데 너무 많아. 문제집을 정리를 네. 했는데 또 다른 문제집이 또 생긴 거야. 그렇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저희들이 왜 공부할 때 밑줄을 치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게 밑줄이야. 그리고 밑줄도 모자라서 형광펜으로 처음에는 노란색 형광펜 쓰잖아요. 두 번 쓴 거, 두 번도 다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자를 대고 하고 볼펜, 그 다음에 형광펜은 노란색,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이제 핑크색으로 또 칠하고 마지막에는 빨간색 하다 보니까 이제 글씨가 안 보여.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림책이 되죠. 형형색색. 무게가 이게 잉크 무게가 또 있잖아요. 네, 책이 질량이 2배로 늘어나요. 침도 흘렸는데. 네, 침까지 흘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침까지 여기 이제 붙잖아요. 얼굴에 글자가 새겨져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은 집에 계신 부모님께서 야 얘가 여기에 이걸 붙일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네. 그런 이제 착각이 있는 거죠. 어쨌든 틀리는 유형은 또 틀리니까 오답 정리를 확실하게 해라. 예. 자, 그다음에 간단하게 예. 많은 문제를 오답 정리하지 말고 진짜 엑기스만. 그렇죠. 엑기스만 오답 정리를 해라.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중3 중에서 네. 후행 학습을 꼭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부분. 선행이 아니라 후행.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은 수학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후행보다는 선행을 해야 되는데 중3 2학기 도형 파트는 그거만큼은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하고 올라가는 게 특히 이제 도형 단원에 네. 대해서는 후행 학습을 해라.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기하 파트 이 부분에 들어가서
그 도형에 관련돼 있는 문제 또는 미적분에서 도형에 관련돼 있는 활용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형 파트만 후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선행을 수학은 선행을 어디까지 하냐 물어보는 뭐 분도 많이 계시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되는데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네. 선행학습을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 중에 이제 후행학습은 도형 파트는 해줘야 된다. 왜냐면 미적분에서도 도형 파트가 활용되는 게 있고 특히 기하는 뭐 도형이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후행학습과 그다음에 선행학습 강조를 하셨는데 선행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미적분이나 그 기하 공부하기 전에 그때 그 도형 파트를 후행 학습하는 게 아니죠. 괜찮을까요? 지금 해놔야죠. 지금 미리 해놔요. 도형을. 그걸 해놓고 그때 가서 다시 이제 복습 차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지금 이제 노트 정리. 그렇죠. 그렇죠. 노트 정리가 돼 있어야만 내가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후행 학습하는 거니까 음악만 역주행이 있는 게 아니라 수학도 역주행 학습이 필요하네요. 아니 이 방송 이후로 저 문구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노트를 사야 되고. 노트를 사야 돼요. 지난번에 저기 뭐죠? 고쟁이 불티나게 팔리고요. 예, 대학노트 스프링으로 된 대학노트 불티나게 팔리고요. 예, 자 오늘은 중간고사가 끝난 후 중3 학생 이제 예비 고1이죠. 중3 학생들을 위한 수학, 영어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예비 고1 영어 수학 학습 전략 그리고 학습 방향에 대해서 토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해주시죠. 소프로 선생님. 저부터 할까요?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3 예비고 네. 사실은 예비고가 이제 고등학교 전체 학습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끼치잖아요. 근데 사실 길게 보면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걸 깨달으면 어른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아직 어리고 또 그런 생각의 깊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하고 많이 말씀 좀 나누면서 또 어른들의 말씀을 좀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다 스쿨이 보면 사이다 토크가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신선한 자극이 되는 거죠. 자극이 자꾸 주어져야만 학생들이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니까 한 번에 깨달을 수는 없지만 스승은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스승은 어떤 특별한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스승이고요. 또 선생님들이 스승이고 또 선배들이 스승이죠. 친구도 스승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깨달음이 그래서 좀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른들이 또는 선배들이 조언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 듣고 인생을 좀 길게 보면서 좀 설계해 나간다면 좀 더 예비고에 주어진 어떤 기회, 이 시간에 대한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수달 원장님. 그 송프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스승이라는 자체는 경험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그 길을 알으니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 중3 내지는 뭐 중1, 2도 마찬가지겠지만 할 수 있으면 수학 뭐 다른 과목도 똑같겠고 선행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알아듣게끔 그러니까 요즘은 본인이 경험을 안 해보면 믿지를 않아요. 좀 학생들이 일단 의심부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슬기롭게 지금 뭐 8개월, 9개월 입학하기 전까지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중3 학생들에게 우리 송프로 선생님과 수달 원장님께서 시원한 학습 방향 그리고 학습 방향에 대한 설정, 학습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3 학생들의 슬기로운 고등 준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이다 토크 2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